안녕하세요, 뿌뜨리치입니다. 우리 오늘은 짠테크, 절약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요, 여전히 또 짠테크가 어렵고 꾸준히 하는 게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도대체 이런 짠테크가 왜 어려운지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해낼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짠테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나는 버는 돈이 너무 작아서 더 이상 아낄 돈도 없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. 좀 벌긴 벌지만 생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아끼라고 하면 굶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짠테크를 모두가 다 해야 되냐? 꼭 그렇진 않아요. 어떤 분들은 정말 버는 돈이 작으신 분들은 일단 이 수입을 늘리는 게 더 당장 급한 미션일 수 있고요.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벌고 계시고 또 절약도 이미 충분히 하고 계셔서 굳이 여기서 더 뭔가 아껴야 되는 필요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짠테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종잣돈을 더 빨리 모으고 이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짠테크를 장착하신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?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자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. 이런 이자나 배당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소득이 될 수 있는데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만큼은 이런 투자보다는 예적금을 더 많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적금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을 적금을 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만기가 1년이고요. 이자는 4%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연 4%. 그러면 이제 1년 뒤에 여러분들은 원금이 1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. 이자는 21만 9,960원이라고 합니다. 제가 네이버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 21만 9,960원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게 되는 건지 계산을 해보면요. 18,330원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1년을 꽉 채웠을 때 얘기고 여러분이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생각보다 이자가 큰가요? 작은가요? 자, 이 한 달에 18,330원이라는 요 정도 금액은 여러분이 절약을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모으실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우리가 커피 한 잔에 4,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5번 정도만 아껴도 2만 원이 됩니다. 물론 요즘 이제 저가 커피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4,000원 잡고 얘기해봤고요. 외식이나 배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2인 가족 혹은 3,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번만 참아도 우리가 이 이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일 아트 같은 거 종종 하시잖아요. 그런 것도 생각보다 꽤 비싸더라고요. 그런 거 한 번만 참아도 우리가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이 짠테크라는 다양한 재테크의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요거를 포기하기에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짠테크를 꾸준히 잘 실행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게 맞는데요. 도대체 왜 이렇게 돈 아껴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?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? 나는 낭비를 하지 않는데 돈이 없어. 나는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돈이 없지?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가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다. 여기가 이제 이 짠테크의 힘든 점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. 우리가 큰 돈을 쓰는 건 생각보다 참을만 합니다. 왜냐하면 자주 찾아오는 유혹이 아니거든요.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일들은요, 1년에 몇 번 없어요. 뭐, 여름 휴가를 앞두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고 싶다거나, 뭐, 국내로 갈 만한 여행을 해외를 가신다거나, 뭐, 요런 고민 하실 때, 그리고 생일이라던가 어떤 이벤트, 기념일 같은 거 있을 때, 그럴 때 좀 좋은 곳에 가고 싶고, 좋은 선물을 받고 싶고,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, 그렇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좀 고비가 오는데, 그런 것들은 자주 오지 않고,
또 유혹이 세게 오긴 하지만 잘 참아내면 또 한동안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거죠. 하지만 이 짠테크가 힘든 이유는 일상에서의 어떤 자잘한 소비들을 참아내야 돼서, 그래서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. 즉 크고 과한 소비를 참는 게 짠테크가 아니라 아주 작고 자잘자잘한 소비들을 참는 게 짠테크인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시잖아요. 그럼 출근길부터 고민이 시작되잖아요. 우리가 회사 들어가기 전에 별다방이나 이런 콩다방에서 커피를 살까 말까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. 그리고 그 고민의 유혹을 간단히 이제 힘들게 넘기시면 그러면 점심시간이 또 찾아오잖아요. 그러면 점심 메뉴에 대한 고민 또 하시죠.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면 또 커피 또 고민하잖아요. 식후 커피. 그리고 회사 생활을 이렇게 이제 잘 마치고 퇴근하고 나면 퇴근길에는 편의점에 들를까 말까. 그리고 뭐 하나 집에 사가지고 갈까 말까. 집에 가서는 이제 피곤하니까 아이들이랑 밥을 먹을 때 배달 시킬까 말까. 외식할까 말까. 이런 고민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이 되고, 이런 것들을 실컷 이겨냈더니 다음 고민이 또 오고, 이겨냈더니 다음 고민이 또 오고, 그렇다는 거죠. 퇴근길에 지나가는 길에 뭐 이제 올리브 땡 같은 곳들도 너무 많고, 다이 땡 같은 곳들도 너무 많고요. 그래서 매번 고민했다가 참고 고민했다가 참고 이런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는 잘 넘겼지만 이게 내일 또 반복되고, 그리고 다음날 또 반복되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.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게 바이오리듬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잖아요. 뭐 그게 이제 심해서 뭐 조증, 우울증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평범한 우리도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.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. 저는 살짝 겨울을 좀 타거든요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절 따라서 이런 감정이 들기도 하고,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머리를 좀 바꿔볼까? 옷을 좀 하나 장만해볼까? 이런 고민도 또 들기도 하겠죠. 이렇게 일상 자체가 다 소비이고, 이 일상 자체를 참고 견디는 게 짠테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해낸다는 게 정말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짠테크로 1억 모으고 2억 모으시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. 쉽지 않은 일이에요. 게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잘 참아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냐면,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? 내가 너무 스크루지 같진 않은가? 이렇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는 건가? 이런 또 고민들이 막 올 수 있거든요. 친구들은 돈 잘 쓰고 다 좋아 보이고 저렇게 펑펑 써도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데, 나만 이렇게 아끼고 참고 쥐어짜고 궁상맞게 사는데 나는,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인생이 나아지지 않지?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결국 짠테크를 잘 하려면 우리의 이런 일상을 바꿔야 되고, 이 바꾼 일상이 여러분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바뀐 일상이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기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물론 여러분들도 다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간단한 자기 보상은 일단 여러분들이 짠테크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참으면 그만큼을 그 통장으로 이체하시고, 뭐 외식이나 배달을 한번 참았다 그러면 또 그만큼을 이체하시고, 이거를 한 달 동안 쭉 참는 만큼, 참으신 만큼을 이체를 해서 쌓아 보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유혹을 견뎌낸 총 금액이 3만 원이네, 5만 원이네,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잔고가 늘어나는 걸 계속 확인하시면 참는 게 마냥 고통이 아니라 조금 즐거움, 약간 기쁨,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기 보상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 뇌에서는 결국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을까요? 그 도파민의 힘으로 짠테크를 지속적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자기 보상을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.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,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무조건 안 된다, 참아야 된다,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.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나요? 청개구리 같이 이건 하지 마, 이거 먹지 마, 이거 보지 마 이러면 더 막 궁금해지고 더 먹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.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둬놓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
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해주는 어떤 기준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1년 내내 참으라고 하면 절대 못 참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마실 수 있고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커피 마시자 이렇게 정해놨었어요. 그 사이는 좀 참아보자 이런 룰을 좀 스스로가 정했었거든요. 물론 항상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지키려고 조금 노력을 했었고요. 아까 말했던 짠테크 통장 있잖아요. 그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그때 또 내가 나에게 커피와 플러스 약간의 디저트 먹을 수 있어? 아꼈으니까 라고 기준을 정해줬었어요. 여러분들도 아까 말한 짠테크 통장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들을 계속 끝까지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몇 번 참으면 한 번 할 수 있고 몇 번 잘 견디면 또 한 번 할 수 있어 라는 허용치에 대한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참았다가 이걸 하게 됐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. 마치 마시멜로우 법칙처럼 말이죠. 여러분 마시멜로우 법칙 아시죠?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를 이렇게 주면서 지금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1시간 뒤에 1시간 뒤라고 했었나요?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그걸 참은 아이들이 있고 못 참고 먹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참고 2개를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이제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.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어떤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때 누리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자잘한 소비들이 여러분이 결국 이제 소확행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. 이런 소확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소비들이 진짜 행복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송은 이제 어른들이 많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어떤 남자친구와의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냥 잠깐 이런 춤추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하루 재밌게 놀고 안녕 하는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당장 즐거운 만남은 이 춤추는 곳에서 막 만나도 재밌을 수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게 사랑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소비도 그냥 이런 잠깐 일시적인 즐거움, 일시적인 쾌락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는 꼭 소비를 했을 때만 채워지는 건 아니거든요. 소비가 아닌 다른 걸로도 충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랑 함께 하냐에 따라서 행복감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커피 마시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, 나는 내 인생의 소확행이야 라고 생각을 여태까지 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게 진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이 카페인이 주는 어떤 쾌락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힘들게 번 노동소득이니까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게 좋잖아요. 그것이 만약에 일시적인 쾌락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줄여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곳에 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말고도 이제 짠테크, 절약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나만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.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돈을 많이 쓰고 혹은 아내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좀 억울하다.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. 그런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짠테크가 도대체 왜 힘들까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. 짠테크라는 게 결국 큰 돈을 아끼는, 큰 돈을 참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은 소비들을 참느라고 우리가 괴롭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과정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다. 그러려면 자기 보상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드려봤고요. 그거
방법으로 하나로 제가 짠테크 통장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기만 하면 절대 오래 못 하시기 때문에 허용을 해줄 수 있는, 허락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. 그런 것들 여러분이 사실은 스스로 해보시면서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좀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짠테크 기준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요. 지난주에 제가 순천에 특강을 좀 다녀오고 주말에는 또 서산에 다녀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게 영상 업로드 못했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절약 이야기로 다시 찾아왔으니까요. 다음 주에도 또 빼먹지 않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전히 이마트 쪽 특강을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저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제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트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기문화를 검색하셔서 제 강의를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쪽에도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반기에도 계속 있고 내년 1월달까지는 스케줄이 잡혀 있거든요.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오늘 돈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가 있잖아요. 그 카페에서 이제 9월달, 곧 9월이니까 9월달부터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예산을 세우고 정산을 하는 클래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. 무료로 진행되니까 돈 관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,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린스 라이프 카페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.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같이 조인하시면 됩니다. 이 클래스를 통해서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돈을 아끼는 재미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짠테크가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. 짠테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우리가 돈을 좀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것 같고요.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시기를 당길 수는 있습니다. 그건 정말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다고 돈 아낀다고 부자 돼? 라고 부정적인 마음 가지시기보다는 될 수 있어.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어. 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짠테크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다음번에도 이어서 짠테크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일교차도 커지는 것 같고 코로나도 또 바짝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.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